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착한 투자로 이끌어드리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공략할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오늘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들 실시간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프로그램명을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하단에 사진이 뜰 텐데요.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시거나 하단에 QR코드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400~500명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시간 동안에만 노란톡방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공략주 두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레비엠 오늘장에서도 오릅니다. 무려 8%나 넘게 오르고 있죠. 현재 총 수익률이 148.20%를 기록하고 있고요. LNF도 오늘장에서 3% 오릅니다. 총 수익률 100.14%. 후성도 굉장히 핫하게 올랐었죠. 총 수익률이 96%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한 달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장에서 오릅니다. 92.41%, 아프리카TV도 80.54%, 신흥 SEC도 78.26%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PNH테크도 각각 74%대 그리고 68.84%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PN풍년 오늘장에서 오릅니다. 65.43% 기록하고 있고요. 메가MD까지 가장 적은 수익률이 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종목만 제시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1타점, 2타점, 3타점까지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3번의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아화성 오늘 오릅니다. 전체 수익률이 27.86%, 원익 PNE도 지난주에 굉장히 하락하던 지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4%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세실업 오늘장에서도 오릅니다. 21.20%, 코오롱글로벌도 19.33% 나타내고 있고요. 리노공업까지 오늘장에서 거의 5%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18.0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만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끝날 착한 주식, 착한 투자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난 단번에 좀 큰 돈을, 큰 투자를 하고 싶다,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신전공 오늘장에서도 2% 오릅니다. 전체 수익률이 한 28% 기록하고 있고요. 서암기계공업 18%, 삼기도 12%, NC스가 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네 종목당은 최근 3일간 오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략주까지 저희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설명만 드릴 예정이고요. 들어오셔야지만 대응 전략, 매수 차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종목 상담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내 숫자만 기억해 주세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 김지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백종국 전문가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는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맞아서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그리고 FOMC에 대한 관망세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결과치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확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 조금은 제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번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의 방향은 예측하기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다던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목 어떻게 고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도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노란 톡방 참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지호 전문가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는 연고점 대비 약 6%가량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21% 하락한 상태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시총 1위 종목 고점 대비 낙폭률이 주요국 증시 중 최대폭 수준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내년까지도 증익을 예상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이 수급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형주가 지수를 방어하긴 했는데요. 중소형주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전체 지수가 양봉 마감이었지만 소형 업종 지수는 거의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시장에서 무엇보다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과 종목은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방송 꼭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장세, 이슈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슈를 하나하나 챙겨보는 게 참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한 김에 이제 공략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국의 석탄 가격 상승세가 또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관련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중국의 석탄 가격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여오던 중국의 석탄 가격이 최근 더욱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톤당 $200 수준이었던 CFR 기준 원료탄 가격이 2021년 9월 현재는 톤당 $4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면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호주 FOB 가격도 동반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추이를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건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분기 들어가며 중국 석탄 수요 증가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를 약 2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제로에 머물고 있어서 산업활동은 더욱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전력 수요 역시 동반 증가하였는데요. 2021년 7월 기준 중국 전력 소비량은 7,758억 킬로와트로 전월 대비 10.3%,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해 역사적 최고를 경신하였습니다. 중국은 총 전력의 약 65%를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고 1차 에너지원에서도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력 및 난방 수요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것인데 이는 전력 또는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석탄 수요 역시 당연히 증가하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내 석탄 생산 규제입니다. 중국 내 석탄 및 발전 수요 증가보다 사실 석탄 가격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급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중국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석탄 생산 감소입니다. 2020년 말에는 2021년 초 동절기로 중국 내 전력난 발생으로 정부가 석탄 생산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었던 이후 중국 석탄 생산량이 매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1월 중국 석탄 생산량은 352백만 톤에 달했으나 7월은 341백만 톤으로 6개월 만에 10.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석탄 생산 규제 강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0년 탄소 배출량 팩 도달과 2060년 탄소 배출량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0% 전력과 발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력과 발전 부문의 석탄 의존도가 60%에서 70% 수준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중국 내 석탄에 대한 생산 규제 강화는 당연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성수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석탄 생산에 대한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이에 글로벌 공통과제로 자리를 잡아 중국 역시 탄소 감축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 역시 낮춰가야 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본 규제 완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석탄 생산을 규제하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석탄 가격 상승세가 멈추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세 번째는 중국의 석탄 수입 감소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호주는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평균 40%, 최대 55%에 달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 중인 미중 무역 분쟁 연장선으로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방국인 호주와도 지난해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갈등은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20년 말 석탄 성수기 동절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자국 석탄 업체들에게 호주산 수입을 금지하였는데요. 현재 블룸버그 데이터 발표는 중단이 되었으나 지난 11월 마지막으로 발표된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비중은 약 4%에서 5% 내외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은 호주의 빈자리를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를 통해 채우고 있고 2021년 2월 처음으로 남아공에서도 이제 연료탄 구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누적 기준 중국 총 석탄 수입량은 104.400만 톤으로 2020년 7월 누적 기준 135.700만 톤을 대비해서 23% 낮은 수준이고 원료탄의 경우 같은 기간 42.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자체 생산량과 호주산 수입 감소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정치적 문제로 중국 석탄 수입 차질이 발생을 했고 결국 석탄 가격을 올리는 세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이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양국 모두에게 크다는 점과 이미 수년째 지속 중인 장기전이라는 점, 거기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 양국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들이 중심으로 오히려 갈등이 더욱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호주산 수입 금지 또는 축산 기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석탄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관계가 우호적이고 자체 소비량이 적어 수출 여력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석탄 생산량 탑10 국가들 중에서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석탄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지만 자체 소비도 많아서 오히려 순수입국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호주, 독일은 중국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수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력한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칩니다. 그러나 최근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벌크선 운입 가격을 감안하면
해상 운송을 통해서 운반되어야 하는 남아공과 인도네시아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그 러시아와 몽골 정도에 그치는데 중국 내 생산량 감소와 최대 수입국이었던 호주산 수입 물량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공급 차질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적어도 이번 동절기 끝나는 내년 초까지는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하여 중국 석탄 체인 석유 관련 제품들의 원가 경쟁력 약화 및 공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탄 가격의 상승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번 석탄 가격 강세 속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내 석탄 가격 강세는 석탄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 설비들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시킴으로써 공급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석탄 체인 제품 및 관련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유화학 산업에서 석탄 체인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설비는 석탄과 메탄올을 투입해 에틸렌과 피로필렌 등 올레핀 계열 제품을 생산하는 CTO와 MTO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 내 생산 설비 집중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석탄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공법의 비중이 높은 개별 제품 위주의 접근이 매우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PVC입니다. 그 PVC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PVC 가격은 단기 저점 통과 후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틸렌은 내년까지 역내 증설 물량 집중되어 있어 가격 약세 가능성이 높아서 EDC 기반으로 생산되는 PVC 스프레드는 단기 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인데요. PVC 관련주는 이미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국내 최초 PVC 생산 업체로 케미칼 사업에서 매우 큰 사업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함께 양대 측에 이루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매우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를 통해 PVC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할 이슈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61선을 5일선이 돌파를 했고 이제 11선과 21선도 차례대로 돌파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VC 사업에서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까지 합쳐진다면 상승할 재료까지 모두 갖춘 게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기에 좋은 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해드린 타점보다는 조금 높지만 노란톡방에 오시면 지금 재매수 타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호 전문가님께서 현재 맞는 이슈에 맞는 종목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기억이 납니다. 제시해주고 그 다음 날에 4%, 5% 수익률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최근에 이슈별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인 만큼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는 공략주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을 들어오셔야지만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무료 입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프로그램명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하단에 그림 클릭하세요. 사칭하는 방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누르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찍으시면 좀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없으신 분들은 공략적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샵 3989번, 샵 3989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에 관련된 종목인지 아닌지 참 궁금한데요. 백종국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유체기계 단일 사업부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펌프와 밸브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체 기계 설계부터 제작 및 유지 보수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액체 펌프 시장은 플랜트 산업의 수주 호조와 함께 조선업 생산 설비의 증설 그리고 석유 화업의 화학업계의 설비 투자로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눈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는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2016년 이후부터 분기 기준으로 최고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액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분명히 매출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선행 지표인 수주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회복세를 넘어서 5년 내 분기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치를 한번 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로 보시면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5년 내에 최고치를 2분기에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주 증가세를 꾸준하게 이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 실적에는 반전이 있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역성장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했던 산업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증설은 다양한 산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회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산업용 펌프나 밸브 같은 경우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신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주의 성장세, 지금도 5년 내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장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 918억 원으로 지난해 843억과 3억과 비교를 했을 때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주 증가 같은 경우엔 내년 매출의 962억 원을 올해 대비 18% 증가한 영업이익 115억 원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22%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수주를 살펴보자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주가 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업체의 수주 증가 원인, 바로 전기차, 수소, 반도체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수소, 그리고 반도체까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전기차 소재 공장용 원심 펌프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 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펌프를 만들고 있는 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저탄소 산업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산업 구조를 현재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 공장들뿐만 아니라 액화, 그린 수소 생산 관련된 공장들도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펌프와 밸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우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공장의 증설도 최근에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증설 충분히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에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산업용 펌프와 밸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증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정유와 화학업체, API 펌프와 자동 밸브 같은 경우에 제품 확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수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서 발전소와 담수 설비용 수처리 펌프도 이 회사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부분 그리고 수소 부분, 태양광 소비 부분까지도 이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납품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안정성 또한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액화 수소 설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에서 다양한 펌프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력을 갖춘 이 업체가 수소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또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회사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큰 혜택,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재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펌프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방 산업, 전통 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 부분에서의 확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펌프와 밸브 사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업체는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 PER을 산정을 했을 때 올해 PER이 15.1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 PER을 더 넘어서 12.9배의 PER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펌프 업체들 PER 평균을 한번 보자면 19.2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준도 저평가인데 내년의 성장성을 가지면 내년에 절대적인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저평가 어떤 부분으로든 해소가 돼야 될 텐데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옴으로써 PER의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과 순현금을 한번 보자면 무려 2,834억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51%나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치면 저평가 폭은 더 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업체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8월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강하게 조정을 받은 만큼 상승 탄력 또한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인 60일선과 120일선이 여전히 우상향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 이평선들 5일선, 10일선, 21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를 더 크게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도 없는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60일선만 지키게 된다면 지금 자리 지키면서 추세 상승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를 설명드릴 때 성장성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과 수주가 쌓여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요일에 백종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공략주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재무제표 상황 그리고 차트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펌프와 밸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주가 하반기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지금 시장에서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전방적으로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죠. 저희가 종목 공개는 노란톡에서 할 예정이고요. 종목을 공개한 이후에 노란톡에서 1타점, 2타점, 3타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3타점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 들어오시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 클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하거나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간단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로 화면의 QR코드 찰칵 찍고 1초 만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문자도 있죠. 샵 3989번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공략주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또 어떤 종류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1976년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으로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PO는 폴리우레탄 원료인 PBG의 약 60%가량을 소비가 하고 다음으로 PG가 전체 수의 2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PGE, 계면 활성제, 난연제 등을 제조에 사용됩니다. 국내 시장은 PO의 경우 수입이 의존하였으나 1991년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내수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PO 생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으며 신규 기술 개발 역시 PO 생산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과점 시장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히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충분히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PG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건축향 수요 증가로 인한 역내외 PG 업체들의 폴리올 마진 향유 확대로 PG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코로나19 전이 바이러스 확대로 위생용 그리고 제약 등 USP 그레이드의 수요 증가가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제한에 따른 비용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8월 PG 수출 금액은 약 3천만 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유럽 업체들의 생산 차질과 정기 보수 진행으로 PG의 역외 공급 가격 인상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 회사는 지속적 공정 개선 및 신규 DPG 플랜트 본격 가동으로 PG 생산 능력이 총 21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더욱 성장성에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읍 넘버 5 동박 플랜트는 2분기 말부터 상업 가동하여 3분기에 온기 반영될 전망인데요. 이에 세계 EV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증설 효과로 이 회사의 동박 생산량은 올해 3분기 1만 통에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 동박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에 만드는 두께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2차 전지의 음극지 전체로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규모 증설 경험 기술 바탕으로 중장기 계약을 맺은 고객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PCN의 단축 등을 추진하고 넘버 6 증설 플랜트 또한 조기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 회사는 생산 능력 조기 확대를 통하여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추가적인 뭔가 개선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투자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지주사의 그룹 계열사의 합병과 그리고 동박 증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 필요로 인해서 이 회사에 대한 일부 시장의 다양한 우려 등이 제기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6천억 원의 6천억 원을 상회하는 EBI TDA 창출 전망과 해외 플랜트들의 순차적 증설 계획, 그리고 동박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플랜트 가동 후 외형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이 우려는 제한적인 시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8월 30일 지주 회사와의 합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동박 플랜트의 건설이 완료가 되면 이 회사 모빌리티 소재 부분의 자산 비중이 전 사업 부문에서 가장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또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의 배터리 태양광 부문의 가치 반영 시점을 고려한다면 2023년 기점으로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동박 수요는 작년 13.5만 톤에서 올해 26.5만 톤으로 약 96% 증가할 전망이고 2025년까지는 매년 연평균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성장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 올해 매출액은 3조 3,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보아도 엄청난 성장률이지만 매출 단위로 보자면 더 큰 성장세인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장성에 맞는 주가 상승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올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1선 기준으로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 조정일 때도 121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최근 61선을 50, 21선이 돌파 직전인데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 상승에 대한 이유는 예상 실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단기로도 그리고 또 장기로도 좋은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제품 제조업 두 번째 김기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1타점, 2타점, 3타점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총 두 종목입니다. 방송 끝난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노란톡에 머물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셔야 돼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쪽에 사진 클릭 비교 잘 하시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상단의 검색창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과 보시다시피 전문가분께서 실시간으로 도움 주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와 같이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레비엠 오늘 8%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8.20% 기록하고 있고요. LNF도 3% 넘으면서 10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성, 신성, 델타테크도 90%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PM풍년과 메가MD와 같이 가장 적은 수익률도 50%에서 65%까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수익률도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화성, 한세실업, 리노공업까지 오늘 크게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5% 넘게 오르면서 18.06%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변동성이 좀 크지만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와 같은 종목들도 노란톡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서만 또 참여 코드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화신전공 오늘장에서도 오릅니다. 28%, 서암기계공업도 이보다도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18%,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제 매수 타점까지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종목을 원한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참여 코드 2580 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돌아와서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남은 시간 동안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돌아와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제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2580 B번입니다. 방송 시간에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코엔텍입니다. 오늘장에서 오르고는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네요. 9,71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0%. 종목 분석 요망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폐기물 처리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긴 관점으로 보자면 분명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의 흐름이 크게 움직인 모습은 없습니다. 주가를 조금 더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현재 이 주가 수준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더라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내의 가격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뚫고 가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구간이 박스권 내에 안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8월 달에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이 종목은 7월 달부터 이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고점, 그러니까 박스 상단권인 1,5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가 8월 지수 조정이 있을 때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수 반등을 보이면서 이 종목 역시 반등 구간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박스 하단권에서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이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절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박스 하단권인 8,5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250원대 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월달과 5월달에 매물대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250원 뚫어내는데 상당히
기간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저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9,250원 돌파하게 된다면 10,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 박스 상단권까지는 조금 더 저항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 라인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엔텍 손절가 8,500원, 일단은 목표가 10,000원쯤에 잡아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통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나도 한번 가보자님, 저희 공략주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한번 가보자님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프라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8,55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백종국 전문가님, 코프라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코프라 같은 경우엔 보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 상승이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추세 상승은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 관점으로 보자면 작년부터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121선에서의 중요한 지지 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하락은 좀 보이고는 있지만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요. 사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은 추세 라인을 좀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버슈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도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9,500원대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코프라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가보도록 할게요. 희도로동님 나무 갑니다. 매수가 11,728원, 11,728원의 비중 1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남겨주셨는데 오늘 9,110원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수 조정, 8월 초에 지수 조정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8월 달 지수 조정이 있을 때 좀 과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도 높여가면서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0원대의 이평선 라인과 저항대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00원대의 매물대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 추세를 본다면 충분히 10,000원은 돌파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1,500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래량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말과 8월 초에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좀 많이 높은 목표가는 아니지만 11,500원의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김지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소재 전문 기업으로 모빌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만이 아닌 세계에서도 PO 생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많지 않고 신규 시장 진입에 용이하지 않은데 이 회사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다 PG 가격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세계 동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과정보단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을 드렸고 저희가 제시해드린 타점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백종호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제가 가져온 업체 분명히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주권을 한번 살펴보자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충분히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공략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2580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방법 복잡하시죠? 요즘은 또 하단에 QR코드 이용 많이들 하십니다. 1초 만에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종목 요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